김민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3인 행필 유아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과거 나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평소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나의 생활 속 스승들 찾아보는 건 어떨지 생각을 해봅니다. 증시전략센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항상 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나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어제 종가 기준에서 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691선입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오르나 싶더니 12시 구간 현재 하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학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3포인트 하락한 16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685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출발은 안 좋았는데요. 하지만 11시 반 구간 이후에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기관이 소폭 73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638억 원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코스닥 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오른 5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0.03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뒤 하락세를 보이다 10시 구간 이후로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520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57억 원 강한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18억 원 사고 있고 기관이 69억 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13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원 30전 오른 11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7원 상승한 1135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1137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미 증시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어제 3%대에서 급등 마감했지만 오늘은 다시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0.6%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의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가운데 오늘 1.5%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질주도 무섭습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현재 1.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현재 0.4%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질주에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3%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1.4%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오늘 반도체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통신주 상승에 힘입어 오늘 SK브로드밴드도 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소디풀 신소재 포스코 ICT는 1%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태웅의 급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SK컴주도 0.5% 떨어지고 있고 네오위즈 게임주도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주가 또다시 폭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루머로 급락하는 장을 이어갔는데요. 이 시각 현재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5% 급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3%대에서 하락하고 있고 두산중공업도 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래핀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핏, 투명하면서도 접힐 수 있는 디스플레이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나노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루엔K가 14%, 동진세미킴도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도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보와 넥스텍도 7%대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D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아바타 감독이 방한하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D 산업통합기술 로드맵 기획단을 출범하면서 3D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하면 3D 강국으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엠텔과 텍스텍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KDC도 4% 급등하고 있고 잘만테크, 현대IT도 3%, 2%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2포인트 내린 1692포인트까지 내려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상당히 줄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23포인트입니다. 자, 3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숍님. 네. 오늘장 이슈를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금요일장인데 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좀 우리나라 증시는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먼저 지금 장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벌통을 건드린 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셔서 벌통을 건드리면요. 벌이 막 솟구쳐 나왔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잠깐 피해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기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언제 또 벌이 나올 줄 모르니까. 그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는 에너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맥스 1720이고요. 대략 1700선 전후로 해가지고 상단을 잡고 박스 형태로 당분간 장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오늘까지는요 올라가던 종목들이 차별환생이 그대로 이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게 계속될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선취매 형식으로 우리가 좀 지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식의 기본적인 요소를부터 따져 들어가면요. 주식은 싸다는 것이 굉장한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오르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평가가 돼 있거나 오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던 쪽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가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포스코가 대장인데요. 오늘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철강, 해운, 건설 또 일반 개별 종목도 다 포함해가지고 낮은 가격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는 해운 업종도 다시 원위치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잠깐 동안 박스권이 펼쳐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평가돼 있던 종목들, 방어주들, 소외주들의 흐름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비숍님, 네.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는 종목군 중에 하나를 좀 골라봤는데요. 예. 저도 역시 포트폴리오에 화요일 날 제 날이 되면 편입을 할 것입니다. SSCP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매매를 제가 가지고 하다가요.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게 되는 타이밍이 되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요. 동사는 고부가 코팅이라든가 태양광 관련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야기거리는 여러 가지 물량 부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바닥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1쿼터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동사를 바닥에서 띄우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가 매매를 했을 구간이 이제 바닥권에 이제 박스권이 되겠고요. 현재 박스권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8,100원을 달리고 있는데요. 매수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손절 가격이 7,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구간에 하루 이틀 상간의 간격을 두고서요. 천천히 매집을 좀 해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7,500원 깨지면 물론 손절을 이제 엄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목표 가액은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 좀 전에 언급한 바닥권에서 이탈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광 관련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SSCP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봐라. 그리고 손절 라인은 7,500원 주셨고요. 목표가를 10,000원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900님, 토순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SK텔레콤을 17만 원에 10%를 갖고 있다. 저점을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상담 들어오는 종목이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기 가진 종목만 스멀스멀 빠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다음 주부터 바톤 터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SK텔레콤이 있겠죠. 현재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요하게 관찰하실 종목이 이제 대장이라는 부분을 또 설정을 해야 되니까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포스코라는 부분을 좀 보아가시면서 포스코라든가 우리 두산그룹 오늘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반전에서 상승 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확인이 되신다면 SK텔레콤 월요일 날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그거 확인 안 되면 추가 매수 불가하냐?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양상은 아이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에 대적하는 이제 한국형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산 어떤 그런 아이폰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이제 핸드폰들이 나오면서 SK텔레콤이 KT의 자리를 좀 내줬던 부분을 외쳐줄 것으로 봅니다. 또 마케팅 비용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통신주 전반이 금일 접점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긴 뭐합니다만 거의 판단이 그 정도 된다라는 양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 포스코에 이어서 두산그룹주까지 월요일장에서 반전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SK텔레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포스코와 두산그룹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또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나무 아래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보내주셨네요. LS를 93,7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LS는 이제 뭐 지주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열사는 LS 니코동 재련이 있습니다. 그 니코동 재련은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재 값의 급등 부분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LS가 반사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기대감이 있었다가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유럽 위기 때문에 다시 더블딥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원자재값 급등이라는 부분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금값이라는 부분이 불안감에 치솟아 오르면서요. 다음 순서는 유가 또 그 다음에는 원자재값 급등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LS 부분은 바닥 짚고 턴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워낙 이제 우량하고요. 현재 실적 자체도 굉장히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요. 현재 차트상 85,000원 조금 위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바닥 맞습니다. 바닥 확인하고 지금 턴에서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93,700원이시고요. 현재 91,400원 달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넓게 보시고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셔서요. 바닥 확인해서 돌아서니까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바라보실 점은 목표가격을 정하시고 어디까지 내가 수익을 내고 자를 거냐만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패턴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95,000원 저항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10만 원 정도 보이는데 현재 지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1차적으로 95,000원대에서 전량을 일단 매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소외됐던 쪽으로 패턴을 좀 바꿔서 이사를 잠깐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LS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95,000원 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0840님. 대림산업을 7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매도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뭐 매도 시기는 놓치셨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런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유럽 문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침체기라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가장 약점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건설 업종이 되겠습니다. 건설 업종은 PF 자금이라든가 가계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건설 그다음에는 은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유럽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희망이 보이고요. 뭐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더블 딥으로 가기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현재 주가를 판단을 해보면요. 차트를 보시면 너무 많이 빠졌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속은 많이 상하실 겁니다. 77,000원쯤 사시고 그냥 하염없이 내리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팔거나 그러실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동사는 이 정도쯤에서 바닥을 찍고 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혼자서는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어떤 소외주들의 반등이 나오면 그 부분이 1등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타로 건설업종이 한꺼번에 몰려서 반등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현대건설, 우리 대림산업 등등이요. 삼성물산 등등의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약간씩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요. 올라가는 부분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시기 때문에 일단 매수 가격이 오시면요. 끊어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항상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께서도 오늘께서 또 상담 요청하셨는데 나무아래님, 뜨람님, 주식 블랙홈님, 그리고 밥좀저님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 못하는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종목은 5427님께서 하이트 맥주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13만 8,500원에 15% 갖고 계신데요. 제가 사는 것마다 자꾸 떨어져서 걱정이시라고요. 좀 전에는 또 다른 종목 두산 인프로코어를 진단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하이트 맥주 진단 받아볼까요? 예. 두산도 그렇고 하이트도 그렇고 정말 그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한 걸음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겠지. 곧 월드컵인데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트 맥주의 하락의 사유를 뭐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하나는 최근에 날씨가 봄답지 않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맥주 수요라는 건 날씨가 푹푹 쪄야 아무래도 연상되기를 맥주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JP모건 쪽에서 뭐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맥주 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밑으로 폭락을 했는데요. 제가 또 사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매집 중입니다. 그죠? 바닥에서 매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 부분에서 매물이 나올 만한 얘기가 있을 경우에 그걸 뭐하러 받치겠습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면 받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받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나오면 바로 꺾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로 꺾이게 되면 바닥에서 꺾어 올리기 시작했던 세력 쪽에서는요. 당연히 잘 됐다 그러고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트 맥주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현재 오늘은 급락이 왔지만 이 급락 부분을 통해서 더블 바닥을 만들고 13만 원대 바닥을 다시 한번 권고히 하면서 또 매집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여름이고요. 바닥이고요. 또 월드컵이 곧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 그 정도 매수 가격에서 약간 내린 것은 잠깐요. 잔파도다 생각하고 꼭 참으시면요. 아마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요. 올라갈 때 본전에 갔다고 바로 파시지 말고 이왕 칼을 빼든 거 수익을 보도록 싸움을 한번 벌리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목표 가액은 15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슈님. 네.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2432님께서 주식을 좀 사고 싶습니다. 국민은행이나 현대건설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국민은행이나 현대건설이라는 부분은 이제 건설주는 다음 주에 보고선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국민은행은 지금 시장 자체가 크게 교란이 없다면 지금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벌통을 건드려서 벌이 한번 우윙했다가 우리도 무서워서 바짝 숨었다가요. 머리를 싹 쳐들어서 벌이 지금 없는 양상인데 너무 용감하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먼저 깃발을 두고 선봉에 서시려 하지 말고요. 지금은 그 두 개의 종목을 매수하신다 그러면요. 남이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들어가실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상치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일 후에요. 그러니까 5월 말경에는 두 개의 종목 다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수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오랜만에 들어온 게임지 중에 한 종목입니다. 게임빌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795님께서 게임빌을 35,65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게임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비수님.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더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좋은데 이 게임빌은 일반 게임주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사는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 콘텐츠 분야 쪽으로요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 게임주하고 조금 차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쭉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상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교란 상태나 막힌 부분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면 현재 이 가격 기억하십시오. 33,000원이요. 33,000원 깨지게 되면 게임빌도 어쩔 수 없이 밑으로 파격을 한번 주고 꺾어졌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꺾어지는 지점은 27,000원까지 빠졌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3,000원 깨지면 일단 물량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패턴으로 볼 땐 지수 흐름이나 어떤 그런 개인들의 매수세 흐름이 크게 변화받을 만한 심리적인 요동만 안 한다면은 게임빌은 여기가 저점이 돼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능성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줄어들거나 했을 때 일단은요 물량을 축소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더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보내신 종목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역시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427님은 늘 감사드려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7911님 주식 블랙홀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죠.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보고 비숍님 말씀 들으면 주식이 쉬워 보이는데 혼자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7포인트 하락한 1691선에 있습니다. 장중 상승 반전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더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1,200억 원, 기관은 230억 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2% 올랐었죠. 코스피에 비해서도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5포인트 상승한 524선에 걸려 있는데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106억 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예,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재량 지출 10%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을 시행합니다. 우선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이 줄어듭니다.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통합하고 한시적 재정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을 의무화해 사업 계획을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총 2억 2,031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의 가격은 총 30조 8,782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266억 원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땅은 교포들이 노후 활동이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국내외 합작법인이 사업 및 투자용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남유럽의 재정위기 상황과 관련해 철강과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출업계의 대기업 임원들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남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크지 않아 일단 이번 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럽의 재정 문제가 경제의 펀더멘털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여서 충격과 복원이 상당 기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도 이번 사태의 진원인 그리스로의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수출 전반에는 별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운 영양소의 함량을 색으로 표시하는 어린이 식품 색상 모양 표시제의 기준 초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영양소별 함량을 적색, 녹색, 황색 3단계로 표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속칭 신호등 표시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은 총지방과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식약청의 새 기준에 따르면 초콜릿은 최소 74%가 붉은 표시를 해야 하고 아이스크림과 빵류는 각각 최소 58%와 42%가 적색에 해당됩니다. 햄버거와 샌드위치도 적색 딱지가 붙는 제품이 76%에 달했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는 나의 스승은 네모다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죠. 나의 스승은 아버지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다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141님, 2858님, 0840님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고요. 오늘 로댕전 관람 티켓 2장을 받으실 분도 드린다고 했었죠. 7911님, 7899님께는 로댕전 관람 티켓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문자 참여 가장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 우리가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5427님과 7795님께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관람권 티켓 2장씩 드리겠습니다. 총 7분께서 오늘 티켓 가져가시게 됐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상황 꼼꼼히 살피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